나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새벽 3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벌써 8개월째. 처음엔 홀가분했다. 아니, 홀가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해야 맞겠지.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내 이름은 서준혁 32살. 중견 IT 기업 디지털 웨이브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좀 복잡한 삶을 살아왔지. 어제도 그랬어요. 회사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는데 옆에선 아버지와 딸이 장난치며 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나? 아버지와 저렇게 웃어본 기억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봐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뛰면서 집에 돌아갔던 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는데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싸우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큰 목소리, 엄마의 울먹이는 소리. 나는 그냥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지. 시험지는 가방 깊숙이 구겨 넣었고, 준혁아, 넌 공부만 잘하면 돼.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공부만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 4개를 돌며 공부했지.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할 때도 축구하자고 할 때도 나는 항상 시험 준비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그제야 웃으셨지. 역시 우리 아들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달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지. 공부나 해! 돈은 내가 벌어! 아빠, 저도 제 용돈 정도는.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날 밤 나는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 4개를 원샷으로 들이키면서 생각했지. 나는 로봇인가? 하고 대학 졸업 후 디지털 웨이브에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은 만족해 하셨지만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상사인 김대리님은 좋은 분이셨고 동기 중에 친해진 재민이라는 친구도 생겼지. 재민이는 나랑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밝고 사교적이고 항상 농담을 던지는 친구. 야, 준혁아, 너 주말에 뭐해? 집에서 쉬죠 뭐. 에이, 맨날 집에만 있네. 우리 산이나 갈까? 아니면 바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재민이 워낙 끈질기게 꼬셔서 함께 강릉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데 재민이가 물었어요. 준혁아, 너 진짜 행복해? 뭐? 아니, 있잖아. 너 항상 괜찮은 척 하는데 눈빛이 슬퍼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 재민아,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30이 넘었는데도. 그럼 찾아봐야지. 천천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게 뭐가 있었을까? 대학 전공? 부모님이 정했지. 회사? 엄마가 추천한 곳이었고, 심지어 사는 동네도 부모님이 여기가 출퇴근하기 좋다며 정해준 원룸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게. 퇴근 후에 관심 있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엔 혼자 전시회도 다녔지.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한 달에 2번씩 하던 집 방문을 한 번으로 줄였더니 엄마가 전화하셨지. 준혁아, 요즘 왜 이래? 부모가 보기 싫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 시간이 필요해서. 무슨 시간? 혼자 놀러 다닐 시간? 그럴 시간 있으면 선 좀 보지?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결혼 얘기. 나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엄마, 저 아직? 32인데 뭐가 아직이야? 옆집 수진이는 벌써 애가 2인데 비교.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셨어요. 성적으로, 대학으로, 회사로, 이제는 결혼으로. 나는 항상 비교당하는 존재였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스마트홈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는 나였고 팀원들과 밤낮 없이 일했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뭔가를 이뤄낸다는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줬어요. 일주일. 나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지. 제주도로. 부모님한테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혼자? 왜 혼자 가? 우리랑 같이 가지. 아빠, 저 혼자 좀 다녀올게요. 뭐? 이 자식이 지금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30년 넘게 봐온 패턴이었어요.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면 통제하려 드시고 안 되면 화를 내시는 거. 그날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결심했어요. 제주도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올레길을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항상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학생,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정작 서준혁이라는 사람은 없었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어요. 저녁에 같이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나도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죠. 근데 있잖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엄마, 아빠,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게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엄마는 우셨지.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은망덕한 놈. 그 말들이 마음을 찔렀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부모님의 인형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지.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 생각이 났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했지. 특히 명절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혼자 원룸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유로웠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상사에게도 당당하게 제안했지. 그러자 신기하게도 일이 더 잘 풀리더라고요. 재민이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야, 준혁아,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어요. 오늘도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도 같은 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서 있는 나를 보는 꿈.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나는 계속 누군가를 찾아요. 엄마를, 아빠를. 근데 아무도 오지 않지. 요즘 들어 이런 꿈을 자주 꿔요.
그리고 깨고 나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8개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재민이와 밥을 먹는데 문득 물어봤어요. 재민아, 너는 부모님이랑 사이 좋아? 응? 뭐, 그냥 평범하지. 가끔 통화하고 명절 때 내려가고. 왜? 아니, 그냥 재민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부모님이 크게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나한텐 너무 낯선 개념이었어요.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있더라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지. 핸드폰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고모한테 온 거였지. 준혁아, 엄마 많이 아프시대. 한 번만 연락해봐라.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무슨 병이지? 심각한 건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니야. 이건 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방법일 수도 있어. 고모도 부모님 편이니까. 근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정말 큰 병은 아닐까? 내가 마지막 본 모습이 우시는 모습인데 다음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 김 대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준혁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조퇴해도 돼요. 친절한 말씀이었지만 조퇴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그날도 야근을 했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밤 10시쯤 퇴근해서 집 근처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소주 한 병을 시켜서 혼자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혼자 술을 마시네. 무슨 고민 있어? 아니요. 에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나도 젊을 때 그런 표정 많이 지었거든. 술김에 조금씩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는 것. 그런데 요즘 계속 흔들린다는 것.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있잖아. 인생에 정답은 없어. 부모랑 사이가 좋은 게 정답일 수도 있고 거리를 두는 게 정답일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생각해봐. 그 말을 듣고 술잔을 내려놨어요. 후회 없는 선택. 나는 지금 후회가 없을까?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연락 안 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지. 유치원 입학식 날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빠 등에 엎여있는 사진.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꼬여버린 게. 중학교 때부터였나. 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났지. 아빠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점점 더 무뚝뚝해지셨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압박. 매일 12시까지 공부했지만 성적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말씀하셨지. 준혁아, 넌 더 할 수 있어.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 말이 격려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어요.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공 공부는 어려웠고 친구들은 다 나보다 똑똑해 보였지. 나는 항상 뒤처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남들도 다 하는데 넌 왜 힘들어?
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사귀었어요. 모든 고민을, 모든 아픔을 부모님한테는 항상 괜찮아요, 잘 지내요 라고만 했지.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사진.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내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미 지쳐 있었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모한테 또 메시지가 왔지. 준혁아,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하시네. 병원에 입원하셨어. 연락 좀 해봐라. 병원? 입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아프신 거구나. 이건 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다음날 오전,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성민대학병원 8층 병동. 엄마가 입원해 계신 곳,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까 말까.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아니면 많이 아프세요? 결국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 옆에는 아빠가 앉아 계셨고, 준혁이? 엄마의 목소리. 8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네, 엄마. 아빠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화가 나신 건지, 실망하신 건지. 엄마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다가갔지. 많이 컸네. 무슨 병이세요? 별거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지. 많이 아프신 거. 엄마, 준혁아, 미안해. 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네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지. 엄마, 저도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옆에서 아빠도 눈을 붉히고 계셨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의 후회에 대해서.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관계란 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끊기도 어렵고 이어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재민아, 오늘 술 한잔 하자. 어? 무슨 일 있어? 할 얘기가 좀 있어. 오늘로 딱 1년이 됐네요. 부모님과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1년. 처음 병원에서 제외한 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게 변했어요. 엄마는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담낭암 초기였지.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나는 주말마다 병원에 갔고 부모님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지. 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엄마는 가끔 잔소리를 하시고 아빠는 무뚝뚝하시니까.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준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엄마.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힘들지는 않고? 힘들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예전 같으면 승진은 언제 해? 이런 질문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나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아빠도 변하셨어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지. 준혁아, 아빠가 너무 엄격했지? 아니에요. 아니야. 알아. 아빠도 후회되는 게 많아. 너랑 더 많이 놀아줄걸. 너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줄걸.
아빠, 근데 말이야. 아빠도 아빠한테 그렇게 자랐거든. 할아버지가 엄격하셨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똑같이 한 것 같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빠도 피해자였구나. 대물림된 양육 방식에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 늦었지만. 아니에요, 아빠. 안 늦었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서로의 바람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팀장으로 승진한 거죠. 더 많은 책임이 생겼지만 동시에 더 많은 자유도 생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 처음엔 그냥 카페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건물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였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서 뵙네요. 아, 네. 저도 자주 와요. 저기, 혹시 같이 커피 드실래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예전에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윤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지. 준혁 씨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이요? 예전엔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거든요. 예전엔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단순하지만 좋은 꿈이네요. 윤서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어요. 33에 처음 해보는 진짜 연애. 설레고 두렵고 행복했지. 부모님한테 윤서 얘기를 꺼냈을 때 엄마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 진짜요? 응.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 예전 같으면 어느 대학 나왔어? 집안은 어때? 이런 질문부터 했을 텐데.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윤서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 긴장했지만 잘 풀렸어요. 윤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했고 부모님도 윤서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윤서 씨 좋은 사람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그럴게요. 그리고 준혁아. 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해.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말해야겠어. 엄마도 처음이었어. 엄마 노릇이 완벽하게 할 수 없었지. 근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을 거야. 엄마,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준혁아, 너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빠도 윤서를 좋아하셨어요. 윤서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고 무뚝뚝한 아빠도 조금씩 마음을 열으셨지. 준혁아, 윤서 씨 잘 모셔라. 네, 아빠. 아빠는 너한테 잘 못해줬지만 너는 윤서 씨한테 잘해줘야 한다. 알아요, 아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들도 처음 부모가 된 거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실수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한다는 걸. 중요한 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였어요. 재민이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준혁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긴장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고마워. 네가 많이 도와줬어. 뭘,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친구의 소중함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의 소중함. 윤서와는 결혼 얘기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윤서 씨, 나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준혁 씨. 그럼 결혼할까요? 정말요? 네. 당신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한테는 주고 싶어요. 준혁 씨, 완벽한 부모는 못 될 거예요. 나도 처음이니까. 근데 최선을 다할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겠어요. 윤서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고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지.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며 벌써부터 설레하세요. 준혁아, 아기 이름은 엄마가 지어도 돼? 하하,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미리 생각해둬야지. 예전 같으면 이런 말에 부담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이게 엄마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아니까. 어느 주말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옛날 사진을 보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지. 준혁아, 너 이때 정말 귀여웠어. 에이, 엄마,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다고. 그럼 왜 항상 혼내기만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했지. 이제는 알아요, 엄마. 앞으로는 더 잘할게. 약속해.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아빠는 상을 차리시고 엄마는 반찬을 내오시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나한테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여전히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놓지 않는 관계.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과 연을 끊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졌지.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 둘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 셋째, 용서와 이해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서준혁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으로. 윤서의 약혼자이기도 하고 회사의 팀장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역할 이전에 서준혁이라는 한 사람. 과거의 기억들은 여전히 가끔 밀려와요. 아픈 기억들, 외로웠던 순간들.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만든 과정이었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과거, 완벽하지 않은 현재, 그리고 아마도 완벽하지 않은 미래.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살아가요. 그리고 알아요.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걸. 나는 서준혁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